바이썸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열풍인 K-팝 데몬헌터스. 따져보면 K-팝을 활용한 해외 콘텐츠는 많이 있었고 한류 열풍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왜 이토록 난리가 났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나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목 때문에 더 대박이 났지만 처음에는 저도 사실 제목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콘텐츠도 아닌데 상업적 이득을 위해 제목에다가 K-팝을 넣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은 뒤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을 찾아보고 한국 문화를 알리려는 그들의 노력을 알게 된 후에는 저도 수시로 다시 재생을 했는데 볼 때마다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보고 나서야 그게 무엇인지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탄소년단이 과거에 전 세계에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수많은 우리나라 콘텐츠들에 녹아있는 전 세계를 울리는 코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도 감지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처럼 이 영화는 대충 뚝딱하고 나온 영화가 아니라 무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된 것이었고, 이 작품의 제작팀 안에는 철저한 한국 고증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까지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도 와, 이런 것까지 담았다고? 라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아 넷플릭스에서의 1위는 물론 극장에서의 흥행도 예약되어 있고, 이제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관객들의 연장 상영 요청까지 폭발하고 있는데요. 북미 영화 시장의 흥행 성적을 다루는 매체 박스오피스 티어리는 현재 넷플릭스의 K-팝 데몬헌터스 싱얼롱 상영 이벤트가 기존의 박스오피스 1위 작품인 웨폰스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실제 관객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는 북미 최고의 인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북미와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계획된 1700개 극장에서의 상영 중 1000개가 이미 매진된 상태라고 하니 이제 전 세계 개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현재 적어도 이번 주말 영미권 최대 흥행 영화는 K-팝 데몬헌터스가 될 것 같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찐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감성적 엔터테인먼트 매체들보다는 금융 매체의 분석을 봐야 정확하죠. 미국의 경제 금융 전문 매체 벤진가는 보통 극장에서 개봉하고 이후 OTT에서 개봉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K-팝 데몬헌터스는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흥행을 하고 있다 전했는데요. 이 작품은 스트리밍 성공 이후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 역전 현상으로 전통적 배급 순서를 깨버렸다는 기사는 이와 같은 현상은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극장들은 지난 수년 동안 스트리밍으로 인한 실적 감소로 인해 넷플릭스와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극장들이 넷플릭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한국 문화의 힘을 믿고 좋은 투자 결정을 내려서 대박난 넷플릭스와 팬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배급 확장을 노리는 극장 체인들의 이야기였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먼저 오늘 서두에 제가 약간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씀드렸던 이 영화 제목에 K-팝이라는 키워드. 이 키워드가 불편했던 이유는 물론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그 생각이 바뀌었지만 이게 누가 봐도 그저 K-팝 팬들을 공략하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 영화 제목 속 그 단어가 현재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 인기라지만 여전히 K-팝을 모르는 사람들은 존재했는데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중문화 트렌드 및 흥행 분석 매체인 시네마 블렌드에는 해당 매체의 콘텐츠 프로듀서 하이디 베너블의 경험담이 올라왔는데요. 그녀는 K-팝 데몬헌터스를 시청하기 이전까지 K-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면서 자신은 오직 딸을 위해 이 영화를 봤을 뿐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이제는 자신도 익숙한 생활의 틀을 벗어나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화 속 노래의 가사이자 영화의 중요한 대사인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이제는 빛날 것이다 라는 말에서 그녀는 그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K-팝 주제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의 영화 취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이젠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K-팝은 지금껏 오직 딸의 관심사였기에 K-팝 밴드들의 이름 정도만이라도 외워보려고 했었는데
K-팝 데몬헌터스의 사자보이즈를 보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는 그녀는 이제 K-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드디어 깨달았고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깨달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딸과 함께 싱어롱 이벤트에도 갈 예정이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K-팝이나 애니메이션 둘 다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새로운 K-팝 팬덤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K-팝 데몬헌터스의 위력인 것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죠. 실제로 이런 현상을 감지하고 주목한 곳 중 또 한 곳은 미국을 대표하는 매체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기사는 올여름 한국의 K-팝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올여름 스트레이키즈, 있지, 엔하이픈, 에이티즈 등의 K-팝 그룹들이 LA에서부터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의 스타디움을 돌며 콘서트를 여는 K-팝의 황금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에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재결합하여 새 음악 작업에 돌입했기에 이런 추세에는 더욱 가속력이 붙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기름을 부은 것은 K-팝 데몬헌터스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기존의 BTS 팬들과 블랙핑크 팬들 그리고 이후 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팬덤을 다 합친 것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는 수억 명 규모인데 여기에 K-팝을 몰랐던 사람들까지 K-팝 데몬헌터스를 통해 K-팝 팬덤에 합류하여 이제 K-팝 황금기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K-팝 데몬헌터스에는 단지 K-팝뿐만이 아니라 한류의 다양한 요소들이 접목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애니메이션 업계 대표 전문지인 AW에는 강민지 감독과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신화의 균형을 섬세하게 맞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 한류가 가진 특유의 전 세계를 울리는 코드가 이 작품 속에 잘 녹아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 뒤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간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영화라는 건 알지만 나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온몸에 흉터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 영화가 준 메시지에 깊이 감사한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것을 숨기려는 마음에 깊이 공감했다. 그래서 나도 이 영화를 보고 난 후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영화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어린이용 영화가 아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고 여자 주인공이라서 어린이용 영화라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수준을 넘어 현실적 문제들을 다룬다. 이 영화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모두, 특히 완벽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화다. 나는 18세의 남성이지만 나 혼자 극장에 이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내가 뭘 좋아하든 무슨 상관이냐. 맞아, 난 40세 남성이고 7살 딸과 함께 가는데 내 딸은 단지 내가 가기 위한 위장일 뿐이야.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난 사자보이즈 후드티랑 헌트릭스 티셔츠 입고 갈 거야. 나도 딸이 있지만 그 애가 이미 성인이라 나도 혼자 보러 간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26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데 내 딸은 그저 위장 전술일 뿐이야. 맞아, 나도 내 아이랑 친구들을 데리고 갈 건데 걔네들은 다 내 위장이야. 내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아이도 이 영화를 좋아하지만 내가 더 좋아해. 7살 딸아이와 함께 갈 건데 오해하지 마. 딸아이도 영화에 푹 빠졌지만 지난주 내내 예약하려고 앱을 클릭한 건 딸아이가 아닌 바로 나였어. 난 9살 아들을 둔 44세 엄마인데 관객 속의 다른 아빠들을 보면 인사할게. 나는 22살 남자인데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8번째 보고 있어. 여기 23세 남자도 같은 짓 하고 있어. 33세야. 혼자 갈 거야. 난 다행히도 여동생이 있어서 혼자 가는 불안감을 극복할 필요가 없었어. 걱정하지 마. 나도 21살 남자고 혼자 가는데 거기 가면 팬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할 거야. 이런 반응들과 SNS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인들을 울리고 있는지 생각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전한 메시지이기도 했던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바로 그 교훈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바이스톰은 방탄소년단이 지금보다는 덜 알려졌을 당시 전 세계의 방탄소년단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했던 채널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수많은 아미들이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한 간증들을 이메일로 직접 전달받아 콘텐츠로 전한 바 있었기에
지금 이 K-팝 데몬 헌터스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는 이 메시지에 익숙함을 느꼈던 것인데요. 이 작품에는 단순한 문화적 요소를 넘어서 바로 그런 선한 영향력이 담겨 있기에 성별, 인종, 국경,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작품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영미권의 학술 분석 전문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는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논문이 실렸는데 그 내용도 제가 느낀 그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클램슨 대학 교수 2명과 박사과정 연구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 칼럼은 K-팝 데몬 헌터스가 새로운 K-팝 팬덤을 끌어모으고 있다면서 K-팝 팬들은 한국 콘텐츠를 스트레스와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피난처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K-팝은 서구 음악과는 달리 고향적이고 밝으며 정서적으로도 깊이 와닿는다는 이 칼럼은 수많은 사람들이 K-팝과 한류를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K-팝은 소속감까지 주는 것은 물론 정서적, 정신적인 치유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역할을 해오던 K-팝, 그것이 접목된 K-팝 데몬 헌터스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넘어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많은 해외 매체들도 K-팝 데몬 헌터스는 최고의 힐링 영화라면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나를 자신있게 드러내라는 메시지에 사람들은 큰 공감과 감동을 받고 있고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이 영화를 계속해서 시청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쿠바의 매체 아델란테 역시도 K-팝 전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특집 기사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이 영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방면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온 강력한 한국 문화의 산물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쿠바의 어린이들도 한류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쿠바의 아이들은 이 한국 문화와 이야기를 통해 가족, 정체성의 갈등, 소외와의 싸움, 자기 극복의 어려움 등은 물론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 사이에 갈등을 치유받는 과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화이지만 한국 문화의 산물인 이 영화는 현재 쿠바의 아이들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는 분명 우리나라 영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중 절반은 이게 한국 영화라 오해하고 있고 또 다른 절반은 미국 영화인 걸 알아도 한국 문화의 산물이라 여기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우리나라가 온전히 누릴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이며 그것은 우리의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 메이킹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인기가 높아갈수록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계속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주고 있기에 앞으로도 더 큰 흥행을 이어갔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